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오늘은 클래스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함수와 클래스의 고급 설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저희 함수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받을 때 는이라는 기호 옆에 값을 이렇게 넣어준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살짝 배워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였는지 오늘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수 호출할 때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값으로 생각을 하겠거니 서로 이렇게 이걸 기본적인 값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값, 영어로는 default value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값을 함수를 만들 때 설정해주는 방법은 파라미터 옆에 는을 쓰시고 이렇게 값을 기본값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턴이 없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 때 파라미터에 지정해줬던 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기본값이 있는 파라미터들은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들보다 이제 뒤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라미터 1은 기본값이 없다면 무조건 파라미터 n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가 모두 다 기본값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아무 파라미터도 넣지 않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본값이 없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값을 지정해서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좀 볼게요. 저희 앞에서 다뤘던 어떤 이터러블을 받아서 그 원소들의 모든 곱슬, 모든 원소들의 곱슬 구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리스트를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줘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무 리스트도 넣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 리스트에 대한 2, 3, 4, 5라고 생긴 이 리스트에 대한 원소들의 곱을 구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코드와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기본값만 추가를 해서 파라미터를 설정하지 않고 호출을 해봤더니 이렇게 모든 원소의 곱은 12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됐네요. 그래서 이 120이라는 거는 이 2, 3, 4, 5의 곱입니다. 그럼 우리 함수에서 디폴트 값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럼 우리 클래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 즉 메소드들을 넣어봤었죠. 거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고 우리 특히 생성자에 대해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생성자라고 했던 거는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였고요. 이름은 init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라미터 몇 개를 받아서 우리 필드에 이렇게 저장하는 식으로 함수를 많이 구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디폴트 밸류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성자 단 하나만 만들었는데도 다양한 형태의 생성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두 개 다 디폴트 밸류가 있다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때 값 1, 2 다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하나 빼먹고 이렇게 파라미터 1은 이거다 라고만 알려줘도 되고 파라미터 2는 이거다 라고만 알려줘도 되고 둘 다 넣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값은 디폴트가 있고 어떤 값은 디폴트가 없어서 내가 넣은 값이 정확히
어떤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해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은 이거 파라미터 이름 써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값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본인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인스턴스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생성자를 쓸 수 있는데 그 각 변수, 인스턴스 변수는 어떻게 할당됐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다 나란히 넣어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게 당연히 파라미터 1에 해당하는 거겠고 두 번째 있는 값 2라고 되어 있는 게 파라미터 2에 해당하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라미터 1에 대한 값만 넣어줬어요. 이 경우에는 첫 번째 변수명에만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변수에는 디폴트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2번에 대한 값만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디폴트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변수에는 우리가 직접 넣어준 이 두 번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파라미터로 넣어주지 않았다면 둘 다 디폴트 밸류를 사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에서 디폴트 밸류를 넣어주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생성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예시를 좀 볼게요. 우리 붕어빵 클래스 만든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기본 속을 팟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냥 붕어빵 클래스를 만들면 이 붕어빵 1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팥붕어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커스터드를 넣어라, 슈크림을 넣어라 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때는 이제 속이 커스터드가 들어간 붕어빵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어노테이션이라는 거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다시 함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힌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힌트냐 하면 각 파라미터의 자료형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힌트를 적어주는 부분이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리턴 타입까지 같이 적어서 얘는 리턴 해준 결과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힌트를 적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노테이션과 좀 다른 자료형을 넣어도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요. 그 파라미터 뒤에 또 디폴트 이렇게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 바뀌면 좀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파라미터명,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데이터 타입 여러 개 배웠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어떤 이름으로 정확히 넣어야 되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가 정수형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int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실수라면 float 그리고 문자열이라면 str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스트링의 약자죠. 그래서 str이다. 그리고 list는 list, tuple은 tuple, set은 set, dictionary는 dict 이렇게 네 글자 넣어주시면 각 자료형에 대한 어노테이션 적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로 나오는 이 리턴 있잖아요. 이 리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줍니다. 여기 빼기 기호랑 부등호 기호를 합쳐서 하나의 화살표 같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의 결과는 화살표로 이렇게 나와서 리턴 타입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도 뭐 int, float, string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터러블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는 함수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이 파라미터로 넣어주는 거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리스트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터러블은 리스트 자료형이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는 실수형으로 리턴을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거는 힌트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타입을 넣어도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부분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원래 우리 어노테이션대로 잘 넣어준 거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우리 이거는 튜플 만드는 방법이었죠. 튜플을 넣어줬는데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힌트일 뿐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이미 받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런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열고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걸 넣어야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들이 들어오고 얘의 리턴 타입은 뭔지 이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어노테이션 했던 것 같은 형태로 힌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아래 간략하게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이제 몇몇 함수에만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docstring이라는 거고요. 이제 함수의 문서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적어서 이렇게 뭔가 다음에 사용할 때 우리가 힌트가 되도록 문서화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코드 바깥에다 따로 무슨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함수 밑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바로 함수의 닥스트링이 됩니다. 이 닥스트링은 보통 이렇게 쌍따옴표 3개를 나란히 써주고 엔터를 치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쌍으로 묶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설명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청 예전에 문자열 데이터 타입,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요렇게 요렇게 3개의 따옴표를 연달아 쓰면 여러 줄에 걸친 문자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문자열 하나를 만든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수명 바로 밑에 이 함수 define 한데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이게 함수의 덕스트링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덕스트링에 대해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자유롭게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많이 쓰는 포맷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맨 위에는 보통 이 함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밑에 이제 파라미터스 하고서 우리가 여기서 받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1은 어떤 타입이고 만약 디폴트가 있다면 이게 옵셔널로 뜨거든요. 디폴트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디폴트가 있다면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옵셔널이라고 뜨고요. 옵셔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밑에 이 파라미터의 의미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returns 해서 이 함수의 리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데이터 타입은 뭐고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사실 다 직접 작성을 하시면 조금 번거로워요. 스파이더에서 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 함수명 아래 이렇게 쌍따옴표 3개를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버튼이 뜹니다. Generate Docstring 이라는 버튼이 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그 밑에 이런 식으로 포맷이 딱 뜹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를 넣어줬는지, 디폴트가 있는지, 디폴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얘가 알고 반영을 해줍니다. 리턴은 또 뭔지. 그래서 얘가 아는 상태에서 최대한 모든 정보를 끌어다가 이 닥스트링 초기 버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디폴트가 들어가 있어서 옵셔널이라는 게 떴고, 그리고 the default value is 이런 리스트다 이렇게 하는 문장까지 같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이 파라미터스 위에 이렇게 좀 공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함수 설명 쭉 써주시면 되거든요. 함수 설명 좀 이렇게 쓰는 공간이 남겨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함수가 이런 이터러블을 받아서 모든 원소를 곱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에 대한 곱을 계산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달았고요. 이 파라미터는 이거 우리 리스트 타입이다 라고 알려주고, 옵셔널이랑 이 디폴트 부분은 스파이더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이터러블이라는 이 파라미터가 어떤 내용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 내용물들을 다 곱할 거다, 곱해야 되는 리스트를 넣어줬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작성해줬고, 리턴 타입은 플롯이다 라는 거 뜨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원소들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달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닥스트링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스파이더에서 이렇게 닥스트링을 만들고 이걸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실행시켜 주신 다음에 이 함수를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또 이 함수를 쓰겠다고 함수명을 작성하고 괄호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했던 닥스트링 내용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코드를 굉장히 길게 입력을 해서 내가 예전에 짜놨던 이런 함수의 파라미터가 뭐 있었지? 파라미터 이름이 뭐더라? 파라미터 순서들이 뭐더라? 그럼 각각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닥스트링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디폴트랑 어노테이션을 다 설정을 해두고, 특히 이 리턴 타입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닥스트링을 만들면 관련된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가 있다면 옵셔널, 그리고 이렇게 타입을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정해줬다면 이 타입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턴 타입 적어준 것도 여기 이렇게 리턴 타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어노테이션과 디폴트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서와 닥스트링을 생성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닥스트링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리스트다, 그리고 여기는 플롯이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5페이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서화를 함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됩니다. 클래스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비슷한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클래스 설명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좀 많이 자세하게 적고 싶다 하면 이 클래스가 가진 필드들이 뭐가 있는지, 메소드들이 뭐가 있는지도 다 이렇게 장황하게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뭐 제한은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이런 정보들이 뜨면 훨씬 편하겠다 하는 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 대한 문서, 닥스트링도 작성하고 이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렇게 피시브레드에 해당하는 이제 객체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한 설명 뜨죠. 물고기 모양의 패스트리 클래스다 라고 설명이 뜹니다. 그럼 이제 클래스의 고급 설정에서 이제 마지막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데코레이터라는 개념인데 사실 이건 좀 되게 기초 과정에서 다룰 만한 건 아니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우선 뭔지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함수나 메서드의 동작을 수정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기존의 함수를 감싸는 함수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함수의 기능을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우선 계셔주세요. 나중에 뭐 파이썬 고급 파이썬에 대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요거 데코레이터 배우셔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우선 소개는 드리고, 우리는 이 모든 데코레이터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건 아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게터와 세터에 관련된 데코레이터만 배워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데코레이터라는 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 함수 만들 때, 이 define 할 때, 위에 이렇게 골뱅이 모양, add이라고 하죠. 이 골뱅이 모양을 달고 여기다가 데코레이터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살짝 보시면 이렇게 함수명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터 만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스파이더에서 이렇게 골뱅이 모양을 치면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우리는 게터와 세터에 대한 데코레이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터라는 거는 그 클래스에 있는 필드를 리턴해주는 함수들을 다 게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 get 어떤 필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그거 말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 필드명이라는 거, 우선 필드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 필드명을 함수명 자리에 넣었네요. 대뜸. 그쵸? 여기는 함수명 자리인데 필드명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내부를 보니까 그 객체 안에 있는 그 인스턴스 안에 있는 그 필드명을 리턴을 해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add하고 property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놨네요. property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놨네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이제 예시 코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shbread라는 클래스 안에 우리 이런 필드를 만들었어요. filling이라는 속을 의미하는, 어떤 속을 넣을 건지 의미하는 필드를 만들 건데, 여기 앞에 이렇게 언더바 2개가 있네요. 이 언더바 2개가 있다는 건 우리 private을 의미한다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함수 외부에서는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없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 언더바 filling이라는 내용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수 외부에서도 이 언더바 filling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getter 함수를 만들어주면 확인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getter 함수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 property를 이용해서 getter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이 클래스 안에서는 언더바 filling이라는 이름만 있어요. 필드만 있어요. 근데 우리 이 getter 함수명을 그냥 filling으로 지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얘 굳이 이것과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여질 그 필드명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필드명을 만들어 주시고, 얘가 하는 일은 이 인스턴스에 대한 언더바 filling을 리턴해 주는 거다 입니다. 대신에 위에 꼭 add property를 붙여 주셔야지 기능을 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면요. 우리 피쉬 브레드 안에 이렇게 팥을 채워서 이렇게 B1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B1.filling 이라는 식으로 함수를 호출을 하면 우리 이 게터 함수 호출한 거거든요. 이 결과로 레드빈이 나옵니다. 터와 세터에 해당하는 데코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터에 해당했던 함수들은 이제 필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바꿔주고요. 세터 함수들은 필드를 바꾸면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신텍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처럼 만들긴 만드는데 여기에 함수명이 와야 될 자리에 제가 새 필드명이라고 해놨어요. 이 새 필드명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필드명과 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필드명을 정해주시고 그 위에 꼭 데코레이터, 프로퍼티라는 걸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붙여주면 이게 게터의 역할을 하는데 필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붕어빵 클래스 있었죠? 붕어빵 클래스에서 이렇게 좀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filling이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프라이빗하게 바꿔놨어요. 언더바 2개를 넣어서 얘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보거나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얘를 이렇게 외부에 getter 함수를 이용해서 보여주게만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getter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언더바 filling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제 붕어빵 클래스에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 filling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프로퍼티 잘 붙어 있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고 그 피쉬브레드라는 새로운 B1이라는 새로운 피쉬브레드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filling 이렇게 해서 마치 필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실행해 봤는데요. 얘 내용물은 레드빈이다 라고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피쉬브레드에 있는 필드는 아니지만 필드명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프로퍼티라는 데코레이터를 봤고요. 보통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getter라고 하면 이런 식의 형태를 getter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getter도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파이썬에서 되게 특별한 신텍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getter는 이렇게 프로퍼티 그리고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럼 이번엔 setter는 어떻게 만들까요? setter는 우리 우선 기본적으로 이 getter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getter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 setter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etter 만들 때 썼던 이 새 필드명 있죠? 이 새 필드명이 여기에 그대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새 필드명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setter를 붙여주시면 얘가 이러한 프로퍼티, getter에 들어갔던 그 프로퍼티의 짝이 되는 setter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만드냐 보니까 얘는 똑같이 이번에도 새 필드명을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filling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에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새 필드명을 업데이트 해줄 값으로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얘는 세터 함수니까요. 예시 코드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만들었던 이 filling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setter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 이름도 filling이라고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setter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newfilling이라는 새로운 값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기존에 있는 언더바 filling이라는 필드를
수정하는 문장을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볼게요. 우리 앞에 만들어놨던 이 B1 있죠? 그래서 이 B1에 필링을 바꿔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넣어보겠다. 팥 대신 초콜릿을 넣어보겠다.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할당을 하는 순간 이 세터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배웠죠? 자동으로 호출되고, 그래서 이 새로운 값이 이 new filling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new filling 자리에 들어가서 얘가 업데이트 되고요. 정말 그렇게 됐는지 getter 한번 호출해 보니까 초콜릿으로 업데이트가 잘 됐습니다. 좀 이거 되게 낯서실 수 있어요. 그동안 배웠던 좀 문법들이랑 이질적인 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낯서실 거니까 좀 많이 써보시면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습에서도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안을 신경 써서 애써서 프라이빗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세터를 만들어주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다 보안을 우리가 다 접근 못하도록 수정 못하도록 숨겨놨는데 세터 있으면 보안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세터 안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꼭 만들어야 되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게 내가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인데 바깥에서 뭔가를 수정을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세터 만들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getter까지만 만들겠다 하고 나서 세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을 어디까지 권한을 받게 줄 건지, 그래서 이게 보안 측면에서 어디까지 밖에 보여줄 건지, 어디까지 밖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할 건지 라는 걸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ter, setter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수의 고급 설정 그리고 클래스의 고급 설정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배워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의 고급 설정에 대한 거는 클래스에서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함수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사용되는 값, 기본값 배워봤고요. 어노테이션, 입력 데이터 타입에 대한 또 리턴 데이터 타입에 대한 힌트,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문서화를 해서 우리가 스파이더에서 뭐 탭이나 이런 걸 누르면 설명 같은 게 자동으로 뜨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다 라고 배워봤고요. 클래스에서도 문서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배운 어려웠던 이제 getter와 setter의 데코레이터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키오스크 클래스를 업그레이드를 해볼 건데,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키오스크 클래스를 업그레이드를 해볼 건데 해결 과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같이 해볼 건 이렇게 1번, 2번까지만이고 3번은 제가 드리는 이 PPT를 참고하셔서 작성을 각자 해보세요. 이건 거의 타이핑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1번에서 2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이거 내가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부분들은 지금 먼저 다 작성을 하고 이제 재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코딩했던 그 코드들을 그대로 긁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처음으로 어노테이션과 기본값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생성자에 대한 파라미터 중에 이 name이라는 건요, 스트링 타입이겠죠?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다 라고 알려줘서 이제 첫 번째 어노테이션 한번 작성을 해보고 쭉 내려보니 우선 getter, setter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관리 기능에 와봤더니 우리 3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네임도
제 생각에는 스트링 타입이어야 될 것 같고요.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인트여야 되겠죠. 그리고 퀀터티 같은 수량은 인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턴은 없네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설정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remove 메뉴에도 메뉴 네임이 있네요. 얘도 이제 스트링 타입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add inventory를 보니까 얘도 메뉴 네임 스트링 타입, quantity도 int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파라미터가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 보니 쭉쭉 내려가 보니 여기 또 있네요. 메뉴 네임 같은 경우도 스트링이 되어라. 그리고 퀀터티도 인트가 되어라. 그리고 여기도 메뉴 네임 스트링이 되어라. 또 내려가 보니까 쭉쭉 내려가 보니까 카트가 있네요. 이 카트에 해당하는 건 우리 카트 딕셔너리로 만들었었죠. 이렇게 딕트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해본 것 같고 리턴 타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턴이 있는 함수, 요거 리턴이 있는 함수. 자, 여기 create cart 있네요. 얘는 요렇게 빼기 부등으로 이용해서 화살표 모양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리턴 카트니까 딕셔너리 해야 되겠죠? 딕트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리턴이 있네요. 체크 하는 부분.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불이다 알려주면 됩니다. 논리형이니까. 얘도 빠져서 스트링이다. 얘도 int다 알려주면 되겠고 여기도 체크 함수니까 불 형태로 나오겠죠. 얘는 input quantity는 리턴이 quantity예요. 그러면은 리턴을 int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put 메뉴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메뉴 넘버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메뉴 넘버는 아마 int형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어노테이션 입력하는 거 금방 했네요. 아, 여기도 또 있네요. 아, 여기 세터니까 이거 빼면 되고. 네, 이렇게 금방 해냈습니다. 이렇게 함수 짜놓고 나니까 어노테이션 입력하는 거 굉장히 금방 하죠? 이렇게 금방 했고, 우리 디폴트로 넣어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 생각엔 어디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 add 메뉴라는 함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제 메뉴 품목을 하나 추가해 주는 건데, 만약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뉴를 추가할 때 이 수량, 인벤토리에 들어갈 재고량을 0으로 기본적으로 넣어주면 더 이제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명과 가격만 그냥 설정을 해서 넣어주면 재고량은 무조건 0으로 초기화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해결 과제 같이 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제 getter setter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getter setter를 설정을 해줄 건데 우선은 이제 보안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setter보다는 getter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골뱅이 하고 property라는 데코레이터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get이라는 거 그냥 지워주고요. 이렇게 store name이라는 걸로 저는 이제 필드처럼 활용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 이 store name에 해당하는 setter를 이렇게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저는 여기에다가 store name setter 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주고요.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이 세터 함수도
함수이니까 이 annotation string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함수들도 다 만드실 수는 있는데 우선 제 생각엔 그렇게 밖에서 수정하거나 봐서 좋은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얘네들은 이제 없는 셈 우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어 네임에 대한 프로퍼티, 데코레이터, 그리고 이제 세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얘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 키오스크 클래스만 지금 수정을 했는데 이 키오스크 클래스를 수정을 하면 얘를 상속받는 스타벅스 키오스크나 뭐 백다방 키오스크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 키오스크나 백다방 키오스크에서는 지금 뭘 더 해줄 건, 게터와 세터를 바꿔줄 건 없는 것 같고, 우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좀 볼까요? 우리 디폴트 밸류 넣었죠? 이렇게 애드 메뉴 하는데, 다 디폴트를 0으로 넣었으니까, 우리 이거 0 지워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코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행을 하고 스타벅스 종로점을 만들어 봤더니 네, 우리 여기 애드 메뉴에서 재고 써주지 않았어도 잘 코드 잘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결 과제와 두 번째 해결 과제 해봤고요. 혹시 제가 실습하면서 빼먹은 뭐 어노테이션 디폴트가 있다거나 뭐 게터와 세터를 좀 더 나는 몇 개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더 그렇게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런 이니셜라이저에 이런 생성자에 이제 어노테이션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닥스트링을 작성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완성본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성한 닥스트링들이 쭉 있어요. 키오스크에 해당하는 닥스트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함수에 관한 것들도 좀 제가 몇 가지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키오스크와 백다방 키오스크에서도 이렇게 잘 작성을 해놨고요.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위에 있는 이 버튼 누르면 모든 코드가 다 재생이 되거든요. 다 실행이 되거든요.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백다방 키오스크라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이렇게 괄호를 여시면 이렇게 직접 작성하신 닥스트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힌트를 보니 브랜치 네임을 넣어주고 근데 그건 스트링 타입이고 브랜치 넘버는 인트형이다.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숫자 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점을 찍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뭐 필드나 뭐 변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이렇게 쳤더니 언더바하고 A를 쳤더니 뭔가 이렇게 자동 완성해 줄 만한 펑션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add inventory를 눌러보면 요렇게 자연스럽게 요런 거 다 뜨죠. 우리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들 뜨고 이렇게 또 괄호 열면 여기 메뉴 네임, 메뉴 퀀티티에 대한 어노테이션도 떠요. 근데 지금 제가 add inventory에 대한 닥스트링을 지금 작성을 안 해놨나 보네요. 근데 이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다 프라이빗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언더바 A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함수를 누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능을 스파이더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고, 더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측 상단에 있는 창 중에서 지금 변수 익스플로러, 베리어블 익스플로러라는 창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창, 헬프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여기 소스는 콘솔로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오브젝트에 뭘 넣어볼 거냐면 저는 이 백다방 키오스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덕스트링이 여기서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냥 키오스크도 뜨겠죠? 키오스크도 관련된 내용, 그리고 퍼블릭 메소드, 프로텍티드 메소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뜬다. 그래서 닥스트링을 작성했을 때 장점이 이거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짰는지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닥스트링을 참고하셔서 클래스 또는 함수들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어려운 클래스에 대해서 마스터하셨습니다.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클래스를 이해하셨으니 앞으로 남은 강의들은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